안녕하세요. 포테이토20입니다. 오늘은 청첩장에 들어가는 일러스트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청첩장, 웨딩 카드라고 지금 포토샵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의뢰인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팔 옆에 신랑분이 이렇게 팔을 감싸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달라고 해서 이렇게 사람이 2명 정도 들어가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밑그림을 그리고 시작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그림 주변에 이렇게 식물이나 나뭇잎들이 예쁘게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약간 예시 그림 참고할 그림으로 느낌 같은 것들을 몇 개 보내주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마음에 드는 레이아웃을 조금 참고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그림을 그려주면 그 위에 다시 레이어를 하나 더 깔아가지고 색칠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레이어 확인이 진짜 이럴 때 중요해요. 그림을 다 막 그렸는데 만약에 레이어가 겹쳐 있으면 이 검정색 선을 나중에 또 다 일일이 지워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너무 귀찮은 일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먼저 색칠을 해볼게요. 사실 얼굴부터 그려도 되고 몸부터 그려도 되고 옆에 있는 잎사귀부터 그려도 되고 뭘 그리던 그거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주로 그림 그릴 때 얼굴부터 그리는 것 같아요. 얼굴을 잡아놓으면은 다른 거는 레이아웃 잡기가 더 편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림 같은 거 볼 때 제가 사람 그리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사람 얼굴 표현한 것부터 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표정 그리는 연습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아직 제가 막 얼굴의 근육이나 이런 것까지는 잘 이해를 못해서 얼굴 표정 그리기 책은 하나 사왔거든요. 한국에서. 그래서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민트 느낌이 나는 그런 색감을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나비 넥타이도 민트로 했고 얼굴 표정도 간단하게 그려줬어요. 눈썹 같은 경우에도 이 모델분이 동양 사람이어가지고 약간 갈색 눈썹을 그리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살색으로 살짝 눈썹 끝이 뾰족한 거를 더 표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귀를 그리고 머리카락을 그려줍니다. 항상 이렇게 얼굴 먼저 그리고 머리카락 그릴 때 저는 그 미미 인형이 생각나요. 옛날에 그 미미 인형 이렇게 보면은 머리가 이렇게 듬성듬성 막 꽂혀 있잖아요. 사람 머리처럼 막 정교하게 만들 수가 없으니까 가끔 그 머리 없는 그런 인형들 생각나요. 제가 가발 씌워주는 느낌으로 머리를 그려줍니다. 남편분은 조금 얼굴이 동그란 형이셔가지고 이렇게 동그란 얼굴 한번 그려보았어요. 그리고 머리가 거의 반삭발 형태이셔가지고 어떻게 그려야 될지 좀 예매했는데 왜냐면 이렇게 뚜껑만 그리니까 뭔가 좀 너무 스님 같고 다 그리자니 또 반삭발한 느낌이 안 나서 약간 조금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번 살짝 그려주고 나중에 살짝 이 귀 부분 넘어가는 데가 더 뾰족하잖아요. 그런 느낌만 이렇게 살려주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남편분의 얼굴도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저도 제 청첩장에 들어가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좀 막 결혼 준비하느라 엄청 바쁘고 되게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그 청첩장 만드는 거 재밌었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그때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또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쉐어 버튼이랑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해서 저희가 신혼여행
바르셀로나로 갔었는데 바르셀로나 가서 바르셀로나 FC 축구 티셔츠 사다 드린다고 이벤트를 열었거든요. 게으른 생각이었죠. 청첩장을 다 만나서 드려야 되는데 페이스북 이벤트로 쉐어를 할 생각을 했다니까 저도 참 특이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쉐어를 했는데 진짜 생각보다 많이 쉐어가 됐어요. 제가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니까 40명인가? 뭐 쉐어를 해줘가지고 그중에 추첨을 해서 선물을 진짜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결혼한 게 벌써 5년 전 일이라니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이렇게 잎사귀 될 만한 부분들을 그려주는데 이때 그냥 그리면은 너무 쨍한 느낌이 들어서 브러쉬에서 이 필압 설정하는 거 외에 그 왼쪽에 보면은 오퍼시티 바로 옆에 이렇게 투명도까지도 필압으로 색칠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약간 사인펜으로 칠하는 느낌 같은 게 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와콤 태블릿 같은 태블릿이 있으신 분들만 이런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냥 마우스로 그리거나 하면 필압 조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와콤 태블릿이나 다른 그림 그리는 태블릿이 있으신 분들이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파리를 그려줍니다. 이파리가 그냥 아무리 하나의 이파리라도 한 가지 색만 들어있으면은 조금 심심해 보이는 것 같아서 이파리를 그린 다음에 주변 그 이파리 위에 다른 색깔로 조금 더 색칠을 해줘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파리들을 색칠을 어느 정도 해주고 나면 조금씩 어두운 색, 조금 더 밝은 색으로 터치를 더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심심하지 않게 이파리가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파리는 어느 정도 이렇게 다 그리고 나면 이제 이 다음에는 밑에 리본끈 같은 걸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리본끈 자리를 먼저 잡아주고 싶어서 이 리본끈 안에는 이 신랑 신부의 이름을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좀 큰 영역을 차지하니까 먼저 이렇게 색칠로 잡아줄게요. 그래서 리본은 약간 옅은 갈색으로 칠해주고 리본 꼬다리 될 만한 부분도 같이 살짝 명암을 줘볼게요. 일단 리본 끈이 제일 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레이어를 제일 위에 하나 더 만들어주고 그 리본 밑에 들어가는 약간 이런 그림자 영역, 그림자 지는 리본 끈은 그 레이어 밑에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 그림자 진 리본 끈 또 밑에 들어가는 것은 이런 식으로 색칠을 해주면 한결 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양쪽 다 똑같은 비슷한 크기로 리본끈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거는 그냥 복사해서 이런 식으로 붙여 넣어주면 됩니다. 이게 참 포토샵의 장점인 것 같아요. 손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는데 이런 막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런 기능이 없다 보니까 저의 귀차니즘을 해결해주는 걸로는 포토샵이 진짜 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나면 제일 가운데 크게 들어가고 중심이 되는 거를 먼저 그려주면 좋은 게 나중에 짜잘한 걸 다 그리고 났는데 이 리본이 뭐 생각보다 이파리를 너무 많이 가린다. 그러면은 제가 열심히 이파리 노가다를 그림으로 다 해놨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림 그릴 때 제일 위에 올라오고 크기가 큰 거를 레이어를 먼저 깔고 그려줘요. 그 다음에 바닥에 자잘하게 들어가는 거를 그려주면은 이 리본끈 때문에 가려지는 부분은 제가 막 애써서 그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좀 시간을 절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총 그림 시간이 제가 지금 이렇게 빨리 돌리기로 해서 그런데 총 그림 그린 시간이 한 2시간?
3시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마무리까지 하는데. 한 페이지 정도 이렇게 이미 컨셉이 다 나와 있고 뭐 어떻게 그려야 될지 계획이 다 서고 난 다음에 딱 그림만 그리는 게 3시간이고 사실 디자이너들이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게 영감 받는 시간인 것 같아요. 이걸 어떤 색감으로 할지, 어떤 뭐 붓터치로 그릴지 이런 식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시간이 제일 기획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사람들은 막 디자이너들이 그림 그리면 뚝딱 그리니까 아, 너 금방 그리잖아 이런 소리가 진짜 디자이너들은 공감할 텐데 정말 듣기 싫거든요. 금방 그려지는 게 아니고 기술은 사실 연마하면 시간이 줄 수 있지만 아이디어는 아무리 제가 10년차 디자이너라고 해도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거는 항상 쉽지 않은 일 같아요. 컨디션이 물론 좋으면 금방금방 떠올리는데 뭐 이거 나뭇잎 색깔 칠하는 것도 그냥 연두색만 칠할까? 살짝 보라색이 도는 초록색을 섞어서 써볼까? 막 배경을 이런 색으로 쓸까? 그런 느낌 하나하나 때문에 그림이 되게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게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파리 작업이 끝나면 이제 웨딩 드레스를 그려줄 거예요. 사실 저는 인체 그리는 거를 연습을 많이 못 해가지고 인체 바디 그릴 때 조금 항상 긴장을 하거든요. 왜냐면 다 그리고 났을 때 사람 몸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 아무리 그림이어도 비율이 살짝 조금만 이상해도 되게 부자연스러워 보여요. 그래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리고 싶어서 인체 그릴 때는 저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부케를 들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기 위해서 꽃은 약간 파란색 꽃을 골랐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부케 고를 때 약간 흰색 아니면 막 분홍색? 붉은 계열색 많이 고르는 것 같은데 이렇게 파란색 꽃도 한번 손에 쥐어줘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림 톤이랑. 그래서 위에 허리에 끈도 이 부케의 색이랑 맞춰서 그리면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그려봅니다. 그래서 그림자 지는 부분 같은 경우 표현할 때 너무 과감하게 갑자기 어두운 색을 칠하게 되면은 나중에 수습이 안 돼요. 그래서 살짝 어두운 색으로 이렇게 주름 지는 부분들 그려주고 나서 한 번 더 살펴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자분의 몸이 이렇게 남자분한테 기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표현하는 게 이따 어려울 것 같아요. 반대편 이파리 부분들도 색칠을 해줍니다. 여러 붓터치가 필요한 부분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바닥에 깔릴 것 같은 색을 먼저 이렇게 큰 영역으로 저는 색칠을 먼저 해줘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크기랑 밸런스랑 맞다 싶으면 이제 그 위에 이렇게 붓터치를 한 번씩 더 해주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레이아웃이 어느 정도 맞는지 한번 쫙 살펴보면서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붓터치를 해주면 돼요. 너무 동그라미 이파리만 있으면 심심하니까 이런 식으로 좀 얇은 잎 같은 것도 그려주고 큰 이파리도 그려주고 그림 그릴 때 강약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뭐 패턴 같은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강약을 줄 필요는 없죠. 그냥 다 똑같은 비슷한 모양이 전체적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뭔가 아기자기하게 많이 들어가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를 크게 그릴지 또 어떤 거를 작게 그릴지 생각하면서 그리면 더 그림이 좀 풍성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는 이렇게 큰 이파리들 그리고 위에는 좀 작은 이파리들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붓터치를 한 번씩 더 할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이렇게 나뭇잎을 그리는 일은 많지 않아서 약간 제가 이거를 잘 끝낼 수 있을까 고민했었는데 항상
꽃이나 이런 나뭇잎 그리면 기분이 저도 되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살짝 붓터치를 해줍니다. 색깔을 쓸 때는 색깔 쓰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찍고 그 찍은 다음에 조금 밝은 걸로 한번 칠해보고 찍고 나서 조금 어두운 걸로 살짝 칠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많이 어렵지 않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이파리도 다 된 것 같아서 약간 열매라고 해야 되나 꽃이라고 해야 되나 이 초록색의 보색이 보라색이죠. 그래서 보색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색을 쓰면 조금 더 잘 보이거든요, 눈에. 나중에 보색에 관련된 색감에 관련된 것도 한번 영상을 만들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고 뭐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하면은 이제 봐줍니다. 그림이 살짝 여기 머리카락 부분이 좀 뭔가 아쉬운데 일단 볼터치부터 하고 다른 살짝 어두운 부분 줘야 되는 것들도 한 번씩 봐줄게요. 이런 일러스트 그림 같은 경우에는 브러쉬 중에서 그 페더 값이 되게 많이 들어간 브러쉬들이 있어요. 약간 블러 느낌 나는 것들? 그런 걸로 살짝 어두운 부분들 칠해주면 약간 자연스럽게 명암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살짝 이렇게 어두운 부분이 될 만한 것들을 칠해주면은 조금 자연스럽으면서도 귀여운 그런 일러스트 느낌의 명암이 들어갑니다. 사실 저는 제 개인 작업할 때는 철저하게 제 개인 스타일을 고집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누군가 그림을 나에게 의뢰를 한다. 그러면 철저히 그 고객이 원하는 스타일로 맞춰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그림을 올리면 사람들이 너 이런 그림도 그릴 줄 알아? 뭐 이런 때도 있는데 뭐 그림을 의뢰를 받으면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그려주는 게 맞죠 뭐. 평소에는 사실 제 개인 그림 스타일로는 이런 그림은 잘 그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귀여운 것 같아요. 뭐가 부족한 게 없나 한 번씩 더 봐주고 약간 이 붓터치가 지금 너무 경계가 많이 지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이 너무 심하게 붓터치 느낌이 나는 경계 부분을 조금씩 없애주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약간 문질러주는 느낌이 나도록 한번 칠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파리 끝이 너무 이상하게 뭉툭해서 일단 지우개 툴로 이파리 끝 부분을 지우개로 한번 지워줘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림은 다 그려놓고 지우개로 지울 수 있잖아요, 포토샵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거는 조금만 깎아줘도 좋을 것 같은데 하는 거는 근데 옛날에는 저는 이런 디테일 보는 거 되게 귀찮아했어요. 진짜 그냥 빨리 끝내자 이런 생각뿐이었는데 진짜 조금만 더 디테일을 잘 잡아주면 그림이 확실히 고급스러워진다고 해야 되나? 조금 있어 보이는 그림들은 도대체 왜 그러지? 나도 그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요. 이게 조금만 이렇게 디테일을 잡아주면 그림이 확실히 조금 더 비싸 보이는 그림이 돼요. 그래서 지금 약간 애매하다, 이거 조금 애매하다 이런 부분들은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색을 더 잡아주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너무 붓터치가 강한 느낌이 드는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완화시켜주고 있어요. 브러쉬는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뭐 자기가 활용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이 브러쉬 느낌이 좋다 해서 그 하나만 꼭 그림에 똑같은 브러쉬 쓸 필요는 없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브러쉬는 약간 크레용 느낌 나는 걸로 마무리를 터치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부드러운 느낌이 나서. 그래서 한 가지 그림을 그릴 때도 브러쉬 툴을 꼭 하나만 사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 개를 한번 섞어보세요. 그러면은 그림이 더 풍성해 보일 수 있어요. 브러쉬는 사실 저도 제가 막 브러쉬를 만들어서 쓸 정도로 막 열정적으로 막 그런 기술이 있는 건 아니고, 있는 브러쉬도 엄청 많으니까 그 브러쉬를 잘 활용만 해도 여러 가지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 부분은 내가 좀 손 봐주고 싶었는데 했던 것들을 살짝씩 봐줍니다. 그래서 컬러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할 때 그 요오드 툴로 써서 조금 어두운 부분, 밝은 부분 색깔 고르면 돼요. 다짜고짜 컬러 팔레트 다 펼친 다음에 그거에 어울리는 색 고르려면 되게 힘들거든요. 뭔가 인체가 여기 가슴 부분이 약간 이상했다 하면 다시 한번 봐줍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림 파일로 저장을 한번 해주고, 그리고 중간중간 꼭 그림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이 두 부부의 이름을 써줘 봅니다. 이름 쓸 때 이 브러쉬도 제가 채색할 때의 브러쉬랑은 다른 브러쉬예요. 조금 더 크레용 느낌이 나는 브러쉬였는데 이 브러쉬를 사용해서 한번 글씨를 써볼게요. 글씨만 따로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잡아서 옮겨도 뒤에 그림엔 전혀 영향을 안 받죠. 그래서 제일 위에 올라올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결정하는 게 정말 포토샵 그림 그리기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어를 잘 활용하면 이렇게 손쉽게 노가다를 줄이고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씨 위치까지 맞으면 저장을 해주면 이제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그림 크기가 너무 커가지고 그림 크기를 줄였어야 됐는데, 그러면 이렇게 청첩장 카드에 들어갈 일러스트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